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타라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타라빈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중의 시타라빈 바이알 주사의 타빈주, 화이자 시타라빈주가 있습니다. 이 약의 국내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성 구수성 백혈병 AML, 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LL, 또 만성구수성 백혈병 CM의 모세포 단계에서 허가를 듣겠고요. 또 적백혈병이라고 해서 이제 적혈구계에서 나타난 백혈병의 일종인 적백혈병, 또 수막에서 나타난 수막성 백혈병, 소아의 비호즈킨 림프종 NHL에서 허가를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식약처 허가를 득한 적응증 외에도 성인 비호즈킨 림프종이던가 혹은 이제 중추신경계약, CNS 캔서라던가 조혈모세포 이식할 때 이제 전처치 항암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또 이식 후 림프 증식증, 조직구증에서도 많이 쓰이는 항암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라빈의 용법 용량은 그냥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AM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클라그-M이라고 하는 항암을 할 때는 클라드리빈, 미톡산트론과 병용해서 시타라빈을 5일간 하루에 한 번 2g/m 제곱을 정맥 주사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 조직구증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4주 간격으로 빈크리스틴과 병용해서 시타라빈을 5일간 하루에 한 번 100mg/m 제곱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구증에서는 100mg/m 제곱, 또 AM의 클라그-M에서는 2000mg/m 제곱을 쓰는 등 용법 용량은 굉장히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약은 수액에 희석해서 이제 천천히 맞는 점적 정맥 주사도 가능하지만 주사기로 빨리 맞는 급속 정맥 주사라던가 혹은 피하 주사, 또 척수강내 주사도 투여 가능한 항암제입니다. 다음으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시타라빈의 박스형 경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멘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암학 요법에 경험이 있는 의사만이 이 약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도요법을 진행하는 환자는 약물 내성을 모니터링하고 약물 독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자원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타라빈의 주요 독성으로 이제 박스형 경고문에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빈혈을 동반한 골수억제가 가장 흔하다고 써져 있고요. 그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또 설사, 복통, 입안의 궤양, 그리고 간독성 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시타라빈 치료의 적합성을 고려했을 때 이 약의 독성과 이점 중에 이점이 더 크다고 생각될 때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연한 말들이 써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환자분들 이제 시타라빈의 주요 독성이 골수억제구나 정도는 잘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식약처에 빈도가 써져 있지는 않고요. 이제 가장 흔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입맛이 떨어지는 식욕 부진이 써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스꺼움 구토입니다. 항암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메스꺼움 구토는 주사 맞은 직후에 빨리 나타난다면 주사 맞은 직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래 가면 주사가 끝났는데도 일주일 혹은 열흘 넘게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시타라민의 구토 유발하는 정도는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용량에 따라서 중간 이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이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용량이 조금 많다 하면은 항구토제가 반드시, 구토 예방약이 반드시 처방이 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설사. 변비는 없고 설사가 제시가 돼 있네요.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또 잘 아셔야 되고, 또 입안이나 항문에 염증 또는 궤약, 입안이나 항문이 헐고 아프고 포진 같은 게 생기는 것들, 또 발진, 피부가 붉어지고 오돌토돌 올라오고 가렵고 하는 것들. 다음으로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해서 정맥혈이 엉기면서 이제 피떡이 생긴다라고 기재가 돼 있고요. 또 간기능 장애, 간독성 같은 것도 제시가 돼 있고, 출혈, 모든 부위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안 멎을 수도 있고요. 혹은 위장관에서 피가 나서 이제 소변을 봤을 때 피가 보인다거나, 대변을 봤을 때 대변도 까맣고 물도 이제 붉다거나 하는 뇌출혈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감염이 아닌데 단순하게 열이 나는 발열도 흔하다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이상 반응으로 첫 번째로는 골수 억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억제는 박스형 경고문에도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백혈구의 감소, 백혈구는 면역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백혈구 떨어지면 면역력도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혈수판은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 항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도 혈수판하고 관련이 있었고, 빈혈은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의 감소. 그래서 적혈구 부족하면 많이 피곤하고 늘어질 수 있겠죠. 골수억제의 중증도는 시타라빈의 투여 용량과 스케줄에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용량이 높을수록 골수억제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 정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부패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시타라빈을 고용량 맞았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시타라빈을 고용량 맞게 되면 어지러움, 두통, 졸음이 심하고 정신착란, 또 걷다가 넘어지고 균형 상실, 성격이 변하고, 또 혼수 상태나 말을 더듬는 등의 신경 독성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회복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환자분들 꼭 증상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 마찬가지로 가역적인 회복이 되기는 하는 각막 독성, 또 출혈성 결막염이라고 해서 눈의 불편감, 자극감, 이물감 등의 안구 독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구 독성은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안약으로 예방도 가능하고 이제 치료도 가능하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타라빈은 시타라빈 증후군, 다른 말로 아라씨 증후군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약 투여하고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 혹은 문헌에 따라서는 이 약 투여 직후에 약으로 인해서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고 뼈가 아플 수도 있다고 해요. 때때로는 가슴도 통증이 있고 이제 오돌토돌 올라오는 붉은색 발진이라던가 눈의 염증, 또 권태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 발열이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나 예방 차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아닌데 자꾸 열이 난다 하면은 이제 시타라빈 증후군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수 억제, 또 감염, 출혈하고 관련해서는 입원해 계신다면 병원에서 매일매일 혈구수 모니터링 합니다. 또 외래로 항암을 하신다면 외래 올 때마다 혈구수 모니터링 합니다. 절대 모르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환자분들도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스크 꼭 잘 쓰셔야 되고
손발 깨끗이 씻는 거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게 좋겠죠. 백화점이나 대중목욕탕 같은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또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 주시고, 다칠 만한 과한 운동이나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출혈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변을 봤는데 뭐 피가 보인다거나, 혹은 이제 대변을 봤는데 대변도 까맣고 물도 이제 붉어요. 그런 것들은 응급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뇌출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빈혈,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죠. 빈혈 관련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또 피곤하면 쉬시는 것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메스꺼움 구토는 항암한 직후부터 오래가면 열흘까지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 시타라빈의 투여 용량에 따라서 구토 예방약이 처방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일단은 구토 예방약이 처방이 났다면 잘 복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증상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상비약, 치료약 주셨다면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약 먹으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설사. 시타라빈은 변비보다 설사가 흔하다고 했어요. 설사라고 한다면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것. 설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 안내문이 있는데요. 다 국가암정보센터에 기재된 자료들입니다. 물은 좀 충분히 마셔주시고, 식사 조금씩 자주, 맵고 기름진 거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찬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 추천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지사제, 상비약 같은 거 복용하면서 잘 넘어가면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구강, 또 항문의 염증 또는 궤양, 입안이 헐고 항문이 헐고 뭐 아프고 수포가 생기고 하는 것들 예방 차원에서도 부드러운 칫솔 꼭 써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물을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게 구강이나 항문, 염증, 궤양 예방 차원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 뭐 입안이나 또 위장관의 수분감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막 너무 무리해서 마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마셔주시고 물도 항상 천천히. 이게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물에도 사례가 걸려요. 그래서 물은 천천히 드셔주시고, 이제 항암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 리터 마셔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콩팥 독성이 심한 항암제입니다 라고 듣지는 않는다면 물은 그냥 조금씩 자주 드시면 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2리터 드세요 하는 것들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포함해서 보통 2리터를 말하는 거예요. 물 자체만 2리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그냥 천천히 또 조금씩 자주 마신다 추천을 항상 드리고요. 입안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구강세정제 각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알코올 없는 무알콜 각을 추천을 드리고요.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제 휘발하면서 자극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입안을 더 많이 건조하게 해요. 알코올 없는 각을 추천이 드리고요. 혹시 증상 있을 때 쓰세요 하는 각을 받으셨다면 병원 안내대로 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병원들 따라서는 좌욕 같은 거를 추천을 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병원 안내대로 잘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발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에 순한 로션, 알코올 없는 순한 로션 써주시고요. 면으로 된 옷 느슨하게 입어주시고, 증상 있을 때 긁거나 문지르시지 마시고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혈전성 정맥염. 이제 정맥에 이제 피가 엉겨가지고 피떡 같은 게 생긴, 혈전 같은 게 생기는 혈전성 정맥염은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는다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한쪽 다리나 팔이 붓기도 하고요.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심장이 심하게 뛰고 숨이 가쁘기도 해요. 이럴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간독성, 간기능 장애 관련해서는 병원에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임상검사 시행을 하고요. 환자분들 잘 아시는 AST, ALT, 빌리루빈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간독성이 특징적인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너무 입맛이 없다, 피로감이 심하다 이런 것도 꼭 외래 보실 때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간하고 관련해서는 얼굴이나 눈, 손바닥이 노랗게 뜬다던가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얘기 주셔야 되고, 또 시타라빈 증후군, 약에 의해서 약을 맞은 직후에서 또 문헌에 따라서는 끝나고 한 24시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약에 의해서 열이 나고 근육이 아프고 하는 것들은 집에서 갖고 계신 타이레놀 드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복용이 가능하고요. 하루 최대 4g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항암 맞은 직후나 24시간이 아닌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는 열은 감염의 징후일 수 있으니까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돼요.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38도 이상은 무조건 응급실이에요. 9번째로 신경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투여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증상으로는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이제 심하게 졸리고 또 걷다가 넘어진다거나 성격이 변한다거나 혼수 상태, 또 말을 더듬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안구 독성도 고용량 투여하고 관련이 있었는데요. 환자분들 고용량 시타라빈 을 맞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사실 다 안내를 주세요. 이런 증상 있을 때 얘기 주세요. 그리고 저용량이라고 한다면 사실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치는 마시고요. 증상 있을 때 꼭 얘기한다가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안구 독성 관련해서도 눈이 아프다, 부시다, 흐리다, 자극감이 있다, 이물감이 있다, 꼭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따라서는 혹은 병원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안약 미리 예방 차원에서 씁니다. 그래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예방약을 충분히 처방을 하실 거고요. 환자분들은 증상 있을 때 얘기하면 된다. 그것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